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 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제37회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푸념을 늘어놓는 재가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단호하게 통화 거부 의사를 밝힌다. 세 번째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푸념을 들어준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 사적인 통화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답은 뭘까요? 5번이 가장 바람직하죠? 네.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서 통화가 어려움을 대상자한테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맞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 중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은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노인의 퇴소에 번복하고자 회유한다. 두 번째, 입소 비용이 미납된 대상자들은 퇴소를 권유한다. 세 번째, 퇴소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가족만 참여시킨다. 네 번째는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퇴소 단계에서도 우리가 결정하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원이나 퇴소를 시켜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전원이나 퇴소가 그 사유를 통보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노인이나 가족을 참여시키고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노인이나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되고 회유라든지 강요, 협박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퇴소 후에 노인의 삶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방임이라든지 노인의 개인적 성향이나 종사자와의 불화 등의 사유로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할머니가 겪고 있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방문 요양보호사가 설사를 계속 하시는데 어제도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시고 있네요. 그래서 방문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와 병원에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영감은 내가 아파도 관심도 없고 마을 회관만 다녀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우리 답이 방임이 되겠죠. 예, 방임이라는 것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라든지 의무를 거부하고 불이행하거나 그 다음에 노인의 의식주라든지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병원에 다녀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방임이 되고 있고 자기 방임이라는 것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의 제공이라든지 의료 처치 등 행위를 포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입니다. 약을 안 드신다든지 안 씻는다든지 뭐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제적 학대라는 것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착취하거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말하고요.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한다든지 비난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고요. 뭐 우리가 신체적 학대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도구로 인해서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신체적 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임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태도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특이사항을 가족에게만 알린다. 전염성이 의심되어도 격리시킬 필요는 없다. 결핵 전파가 의심되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호흡곤란 중에는 상체로 올려 자세를 취해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열이 나면 찬물로 마사지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특이사항을 가족에만 알리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간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염성이 의심되면
우리가 전염성이 의심되면은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핵 전파가 의심되면 일회용 장갑,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호흡곤란 중에 상체를 올려주어 자세를 취해준다. 이건 뭐냐면 반자위를 취해주는 거 좋죠. 네, 이게 답이게 됐습니다. 반자위. 우리 호흡곤란이나 식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반자위로 해주는 거. 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열이 나게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겠죠.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보시겠습니다. 노인의 고관절 골절의 주요 요인으로 오른 것은 골다공증, 비만, 가족적 소인, 철분 흡수장애, 팔다리, 동맥경화. 답은 여기서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세포 상실로 인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죠. 특히 관련 요인을 보면은 폐경기 여성이라든지 저체중이 나간다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그리고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그리고 무리하게 체중을 감소하든지 유전적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걷기가 가장 쉽고요. 걷기. 네. 우리 걷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중 부하 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과 걷기라든지 체중 부하 운동.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비타민 D,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유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금연이나 금주, 체중 조절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섭취도 해주는 게 좋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은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기립성 고혈압이 발생한다. 심박출량 감소로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혈관의 약화로 말초혈관이 저항이 감소된다. 동맥의 약화로 하지부종과 동맥류가 생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심장이 근육이 두꺼워지죠. 그래서 혈압은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립성 고혈압이 아니라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심박 출량이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심박 동수도 감소하고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혈관의 약화로 말초혈관이 저항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겠죠.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동맥이 약한 아니라 정맥이 약하죠. 네, 정맥. 정맥의 약화로 하지부종과 정맥류가 생기겠죠. 네. 정맥류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7번. 다음 중 대상자의 경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한다. 두 번째, 침상 머리를 낮추고 앙화유를 취해준다. 약을 삼키지 못하면 약을 쪼개서 투약한다. 4번, 유효기간이 확실하지 않아도 처방받은 약은 투여한다. 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약물은 항상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약물을 투여할 때는 앙화이가 아니라 반자이를 침상머리를 높이고 반자이를 취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약을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는데 삼키지 못하면 약을 쪼개서 아니죠.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약을 잘못 복용했을 때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겠습니다. 물약을 계량컵이나 숟가락에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용기에 입을 대고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쪽쪽 빤다는 거죠. 예. 냄새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 거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례가 걸릴 수 있으므로 색깔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이거겠죠. 5번이죠. 내 침이 약물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약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계량컵이나 숟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적은 양이면 주사층, 무침 주사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오른 것은 버스를 탄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거네요. 계단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우선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잡아야겠죠. 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죠. 지검마고 그 다음에 평지라든지 내려갈 때는 지팡이와 마비와 건강한 쪽 지마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지팡이와 그리고 오른발 왼발이 되겠습니다. 9번에 1번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지팡이가 나오는 문제는 지팡이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래서 지팡이를 먼저 보시고, 지팡이 첫 번째로 나온 것을 먼저 두 개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왼발이나 오른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죠. 지팡이가 먼저 나온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운과 신발을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손을 닦을 때는 가능하면 천수건으로 사용한다. 마스크는 구강 감염을 유발함으로 착용을 피한다. 손은 세균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피부에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매일 목욕한다. 여기에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운과 신발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을 닦을 때는 가능하면 종이수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스크는 필요하면은 보호장구,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 같은 경우는 자주 씻고 로션을 바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되겠네요. (1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수급자의 유효기간을 기재한다. 치매 대상자인 경우 요양보호사만 서명한다.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각각 기재한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정서 지원 서비스만 실시한 경우도 인정한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대상자는 배변 변화에 기입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급자의 유효기간만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기간 기호라든지 기간명, 요양의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정서 지원 같은 경우는 60번 미만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60분 미만. 네. 그리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각각 기재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 방법을 모를 경우,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경우, 공과금을 납부해 달라고 했을 경우, 이거는 5번이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는 뭐에 속합니까? 우리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일상 업무 대행이 포함되죠. 그래서 공과금이라든지 은행각이라든지 아니면 약타기, 물품 구매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빠진 것은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번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집안을 서성거리며 불안해하고 자꾸 약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르신, 방금 약 드셨어요. 약을 찾아보고 가져올게요. 약을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이제 약 안 드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자꾸 고집 피우시면 방에 가둘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대상자한테 의견을 굳이 의견에 대해서 대립할 필요는 없고 약간 좀 환기를 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알맞은 답은 약을 찾아보고 가져올게요 라고 해서 똑같은 질문에 뭐 안심시켜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약간 전환을 시킨다든지 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과정을 단순화한다. 2번 대상자가 물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요양보호사가 편안한 시간에 목욕을 한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혼자 목욕하게 한다. 5번 욕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목욕 과정을 강요하지 말고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목욕을 하고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욕조라든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절대 대상자 혼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욕 과정을 단순화한다.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거부할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강제로 먹인다. 음식을 통째로 준다. 음식을 주는 것을 멈춘다. 음식을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 좋아하는 대체 음식을 이용한다. 여기서는 5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대립하지 말고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1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 용구는 이라고 했네요. 전동 침대, 이동 욕조, 자세 변환 용구, 수동 물체어, 배해 감지기. 여기서 보시면 전동 침대나 이동 욕조라든지 수동 물체어, 배해 감지기 이런 것들은 다 무겁고 고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 변환 용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위 변경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가 가능하고요. 예, 가볍고 약간 조금 플라스틱이고 가볍고 그런 것들은 다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동변기라든지 목욕의자,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그 다음에 보행기, 그 다음에 욕창 예방방석, 간이변기, 체위 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이런 것들은 다 구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왔던 거 전동침대, 수동물체어, 배해 감지기, 자세 변환 연구, 그 다음에 목욕 리프트 뭐 이런 것들 것들은 다 대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오늘은 16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